네, 이제 홍상수 씨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서 유책주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 높아지고 문의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홍상수 씨는 최근에 입장을 어떻게 밝히셨냐면 항소를 포기하고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크게 이혼 청구 자체에 대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유책주의는 예를 들어 외도 유책 배우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혼 청구를 했을 경우 이제 기각이 원칙이다 이런 것이고, 파탄주의는 유책성 여부를 떠나서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두 배우자 사이에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은 받아들여진다. 이런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대립이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제 향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지 유책주의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또 추후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들도 이제 어쩌다 보니 외도 유책 배우자가 되신 경우 등에 내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이혼이 될지 되게 또 궁금해 하시고요. 또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 그거를 기각시킬 수 있나?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물론 할 수는 있죠. 왜 간혹 아예 이혼 소장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으셨는데, 일단 소장 접수는 가능하고 소 진행은 가능하나 이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유책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책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이혼 청구를 하면은 기각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신데,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혼에는 전혀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협의혼 자체가 아예 신청이 불가하고, 그러나 이혼은 꼭 하고 싶다 보니까 이 이혼소라도 접수를 해서 한번 좀 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사실 유책 배우자이고 스스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걸 알면서도 소를 청구하는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이랬던 경우에 이혼이 이제 성립했던 사례를 보면, 물론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소가 제기되고 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래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입장을 변경하면서 물론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유책 배우자인 것처럼 이혼 청구가 1심에선 기각이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보다 증거를 잘 수집하고 판단을 해보니 단지 이 한쪽의 우리 의뢰인의 유책성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이 일어났다. 이런 조금 예외적인 경우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이 이제 성립되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예외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외도 유책 배우자인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소를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이제 협의를 끌어내는 것에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저희 사례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1심에서 유책 배우자인 게 맞아요. 아예 따로 이제 살림을 이제 차리신다고 하죠. 쉽게 표현해서. 그랬던 이제 우리 의뢰인분이 있으셨는데 1심에서 이혼 청구를 했다가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좀 고액을, 보통의 이혼 판결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고액을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요구를 하면서 이혼이 좀 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2심에 이제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좀 경제적인 사정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과도하진 않게, 그러나 또 위자료 쪽으로 좀 어느 정도는 맞추면서 극적으로 이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있었었죠. 이제 상대방의 요구 조건이 의뢰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고액이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다가 판결 선고기일 전날 갑자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저희가 기일을 미뤄달라는 것을 급박하게 제출하고 조정 기일을 잡아서 조정 성립이 되면서 종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 입장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드린 사례는 사실 또 더 많죠. 아무래도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외도 유책 배우자라면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함께 진행을 해서 이분이 외도 유책 배우자라는 걸 분명히 하고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면서
이렇게 끌어들인 사례도 많이 있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혼인관계 회복을 정말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증거가 분명하면 기각시킬 수 있고 또 부수적으로 만약에 우리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으면 재산을 전혀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뭐 이런 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